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운영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리눅스에서 버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유닉스든 리눅스든 같은 레벨의 운영체제니까 보통 루트부터 출발하죠. 루트. 그리고 폴더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뭐 bin이라는 폴더도 있고 usr이라는 폴더도 있고 보통 디렉토리라는 말을 쓰죠. 윈도우즈에서는 폴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이 보통 보는 컴퓨터 탐색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C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 폴더죠. 폴더. 폴더를 클릭하면 파일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파일들이.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는 이제 폴더라는 말보다는 디렉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디렉토리 혹은 디렉터리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etc라는 폴더도 있고 뭐 로컬이라는 폴더도 있고 뭐 유저라는 폴더도 있고 유저 있고 여러 가지 폴더들이 존재해요. 거기 중에 뭐 bin 밑에 또 폴더가 존재할 수 있죠. 뭐 sbin 폴더가 있겠고 거기 파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a.txt, 뭐 b.txt, 뭐 c.txt라 이런 파일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유닉스 시스템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루트 사용자는 샵이라는 게 있고 일반 유저는 달러 상태에서 명령을 받는 거죠.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 프롬프트라고 하죠. 나한테 명령을 줘라.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쭉 있으면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해요. 명령을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즈를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좀 적응을 못하긴 하죠. 옛날에 썼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냐 pwd를 치면 현재가 여기다. 그럼 이렇게 딱 하나 떠요. 나 여기로 다시 접근하고 싶다. 우리는 윈도우즈에서는 그 폴더를 클릭하면 되지만 얘는 직접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cd bin이라는 폴더로 진행을 해라. 그럼 여기로 들어와요. 또 현재를 보고 싶어 그러면 달러 상태에서 pwd를 쳐주면 또 슬러시 밑에 bin이라는 폴더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와 있는 거죠. 다시 여기로 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cd 명령 주고 sbin 이렇게 쳐주면 다시 여기로 들어옵니다. 역시 또 뭘 쳐주면 돼? pwd를 치면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 슬러시 bin 밑에 sbin 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여기로 옮겨서 쓸게요. 자, 그래서 현재 파일들을 보고 싶어. 얘네들의 목록을 보고 싶어. 그러면 ls라는 명령을 주면 얘네들이 쭉 파일 리스트가 쭉 뜹니다. 우리가 보통 탐색기에서 파일 리스트 보듯이 쭉 요런 한 3개의 파일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ls 명령입니다. 하이폰 l을 치게 되면 좀 펼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고 요걸 쳐주면 하이폰 l을 안 쓰면 그냥 파일명만 보여주고 하이폰 l을 쳐주면 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요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cat이라는 명령을 써서 a.text 이렇게 해주면 요 안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uname 현재 유닉스나 리눅스 운영체제가 어떤 운영체제고 어떤 버전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엔터 치면 현재 시스템은 유닉스다 혹은 리눅스다. 유닉스에도 뭐 3.0이나 4.0이나 5.0 버전도 쭉 나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uname이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요 ls도 나왔고 cat도 나왔죠. pw도 나왔고 uname도 나왔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현 단계에서의 작업 절차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포괄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뭐 가장 원시적으로 작성하는 건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C 언어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메인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겠죠? C 언어로 짜면 이것이 0과 1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한다?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C 언어를 번역한다 그래서 C 언어라고 할 경우에 C 컴파일러라 그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문서상에 작성을 하면 메모장에 작성을 하면 그거를 바로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컴파일러라 그래. 컴파일러. 이것이 이제 0과 1로 최종 기계어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계어로 된 거죠. 기계어로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C 언어로 작성된 이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C 언어, 번역, 기계어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코드라고 하죠.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코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자, 코딩한다. 그 다음에 계획한다, 테스트한다, 컴파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지 계획이 먼저 나와야죠. 그죠? 코딩 작업에 계획이 나와야죠. 계획 없이 우리는 코딩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코딩을 하는 건 이걸 했다는 얘기야.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컴파일을 해야죠. 컴파일. 러로 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다 컴파일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죠.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수정해서 다시 코딩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이런 형태로 거쳐지는 형태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원시 프로그램을 뭘 해줍니까? 컴파일을 하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좀 더 정밀하게 조금 깊이 있게 다루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만 만들어지지 않죠. 이런 원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분할돼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컴파일되면 목적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생성이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링커를 합니다. 링커.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죠. 연결시키는 작업. 그리고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게끔 로더를 합니다. 로더. 로더라고 하는 작은 의미는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적재한다라는 의미고 좀 더 폭넓은 얘기로는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분할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배치하고 연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재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형태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뭐 이것도 알아두시고 뭐 이걸 안다면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하면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원시 프로그램 작성, 즉 코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컴파일하고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프로그램 실행될 때 서로 정보를 끄집어서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도록 연결 작업을 하고 다 준비가 되면 실제로 메모리에 적재시켜서 실행을 한다. 요것도 역시 기억을 해줘라.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 걸 문제로 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니은,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디귿.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아래와 같을 때
SQL 지리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select 명령이에요. 여기까지 다 똑같죠. 회어까지 똑같습니다. 결국 요거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출력을 해라. 공급자 테이블에서 조건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라는 얘기죠. 어떤 거? 공급자 명이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퍼센트지라는 것은 한 문자 혹은 여러 문자를 다 지칭하니까 중간에 신이라고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기 like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like를 써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중간에 신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신 있는 거, 여기 신. 또 여기 신. 신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되는 거야.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건 뭐예요? 대로 시작하는 거야. 대로 시작. 그러니까 대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네. 대로 시작하는 거. 요거는 사로 끝나는 거야. 사로 끝나는 거.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네. 그죠? 요거는 날이 아닌 것, 널이 아닌 것. 다 출력되겠죠. 다 널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렇게 출력이 되겠군요. 신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앞에 있어도 상관없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고. 요거는 대로 시작되는 거니까 대신 공업수만 출력할 거고, 요거는 사로 끝나는 거니까 다 출력할 거고, 널이 아닌 거 출력하니까 다 출력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출력되는 것은 첫 번째밖에 없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응집도와 함께 결합도, 응집도를 정확히 구분하셔야죠.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고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여러 개의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부품화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 간의 관계성은 약하게 가져야 된다. 이 관계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합도라고 한다. 결합도. 그러니까 부품이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 필요한 거지만 서로 관계를 갖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관계성이 강해지면, 이거하고 이게 강해지면 여기에 변화를 주면 이것도 같이 변화를 줘야 되니까 가능한 약할수록 좋다. 이게 바로 결합도죠. 그렇죠? 응집도는 뭐냐? 응집도는 이 하나의 모듈 내부에 명령어들이 존재하겠죠. 이 명령어들이 얼만큼 응집되어 있느냐, 하나의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혀 흩어져 있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응집도예요. 그래서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아주 잘 나오는 얘기고, 또 순서로 보면 응집도에 관련된 순서를 지금 물어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우리 놀던 시절 통 순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우리 놀던 시절 통 순탄하지 않았다. 여기가 응집도가 가장 약하죠. 여기가 가장 강하죠. 이건 다른 말 기능적 응집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약하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야. 우연적 응집도는 전혀 모듈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듈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높은 것을 물어본 거니까 절차적 응집도는 여기 있죠. 순차적 응집도 여기 있죠. 우연적 응집도 어디 있죠. 논리적 응집도 여기니까 순차적이 가장 응집도가 높다. 결합도 같은 경우는 자수제, 외공내로 이렇게 외우죠. 외공내. 제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자는 뭐예요?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게 가장 안 좋고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결합력이 가장 약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역시 순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응집도 가장 높은 것은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호 알고리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MD4, MD5, SAA 4라고 그러죠. 샤 1, 그 다음에 AES 이렇게 있네요. 자, 일단 SHA는 바로 해싱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 해싱 함수라고도 하고 해시 함수라고도 하고 발음 뭐 여러 가지인데, 나머지는 다 블록 암호 방식이에요. 블록 암호. 우리는 이제 블록 암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 방식 있잖아. 블록 암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암호화시키려고 하는 정보가 있겠죠. 내가 은행의 어떤 거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어떤 메일, 편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를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라 잘라냅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만큼을 잘라내서 얘네들을 암호화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암호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블록 암호 방식이에요. 블록 암호.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에 내부 구성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0과 1로 되어 있는 거죠, 다. 실제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어떠한 문서나 내용이나 영상이나 이미지는 다 0과 1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1과 0을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좀 더 크게는 8비트. 8비트 단위로 암호화시키는 것이 바로 스트림 암호예요. 그래서 이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는 보통 우리가 키라는 값을 쓰죠. 키를 사용합니다. 키를 사용해서 어떻게 암호화시켜서 결국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은 뭐 공개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칭 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암호화 방식의 두 가지입니다. 이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SHA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해싱 함수, 해시 혹은 해시 다 같은 말이에요. 해싱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싱 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 용도인데 함수라는 개념 아닙니까?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든 길든 작든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를 h라고 보통 쓰는데 이 x값이 데이터예요. 이게 x값. 이런 데이터가 되든 이런 데이터가 되든 이런 데이터가 되든 항상 같은 크기. 요만큼의 길이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어도 이 길이, 이 길을 집어넣어도 이 길이, 이 길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함수를 우리가 해싱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길이의 코드 값을 필요로 할 때. 여기는 키를 사용하지 않죠.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키를 굳이 사용한다면 키를 사용하는 해싱 함수도 있어요. 그건 뭐야? 맥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싱 함수도 존재합니다. 키를 사용하는 해싱 함수를 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든 문서가 되든 음악이 되든 그 데이터를 길이가 작든 크든 일단 다 집어넣고 결과가 항상 같은 크기. 만약에 10바이트다 그러면 10바이트의 고정 키를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해싱 함수다. 물론 자료 측면에서 해시 검색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하죠. 키 값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일반적인 암호학 측면에서는 고정 길이 혹은 가변 길이, 이건 가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가변 길이를 고정 길이로 뽑아내는 그러한 함수를 해싱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는 그냥 결과를 뽑아내는 거고 그건 길이와 상관이 없어요.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암호화시키는 작업이고 키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느냐, 왜 해싱 함수를 구분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해싱 함수는 보통 MD4, MD5, SH1 이런 것들이 다 해시 함수고 DS, SED, SEC 이거 세이퍼 이런 것들은 블록 함수고 SAIL, A4, 그다음 BRC 이런 것들은 다 스트림 암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다른 하나는 뭐냐? 그래서 바로 요 AES가 뭐죠? DES와 함께 블록 암호고 나머지는 다 뭐다? 해시 함수에 해당된다. 자, 요런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이 부분을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징을 잘 보고 이거 알고리즘을 물어보진 않지만 물론 DES라든지 요 뭐 AES라든지 이런 물어보긴 해요. 간단하게. 그러나 구분하는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